네, 고맙습니다. 그럼 조금 주제를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주로 제조 몇 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 생산과 수출에 의존하는 뭐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제조업에만 뭐 의존해서는 질 좋은 그 일자리 창출이 한계가 있다는 게 여러 자료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금융이라든지 의료 이런 서비스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이 부분에서 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야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이제 규제다. 규제가 많아서, 아까 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도 뭐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 부분의 그 규제가 지금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 황 박사님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십니까? 늘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전에 서비스 산업의 규제 실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가 알거나 또는 알면서도 모르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이 노동시장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김지호 교수님 우리나라 기업 규모를 취직하는 사람들, 종사자들, 기업 종사자들의 분포를 보면 9988이라고 하셨나요? 전체 기업의 수의 99%가 중소기업 규모이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88%가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에 다닌다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비중이 전체 사업자 중에 0.2%밖에 안 됩니다. 99.8%가 중소규모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대기업에서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은 0.2% 가지고 지금 형편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12%만이 대기업은 이제 규모가 크니까 0.2%라도 일하는 사람은 12%는 되는데,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50%가 넘거든요. 미국이나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기업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 좋지 않느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거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편한 짓이죠. 질 좋은 일자리가 대기업에 있다면 대기업의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왜 그럴까? 기존 대기업은 투자를 하도 기존 사업 범위 내에서 경쟁력 심화시키기 위한 투자라면은 이건 분명히 인건비 절감 차원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는 많지가 않습니다. 공장 크게 돌리는데 100명이면 돼요.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몇천억 투자해서 100명이면 됩니다. 요즘은 AI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두 가지입니다. 기업이 성장, 신생 기업이 성장할 때 일자리 순증 효과가 있고, 기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진출하거나 투자할 때, 기존 사업을 투자하면은 이건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인건비 줄이려고 하니까 새로운 산업을 진출할 때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건데, 한국은 그게 신생 기업은 일단 중소기업 범위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안 크려고 하는 게 있고, 기존 중견기업도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 돼야지 보호와 지원의 혜택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인센티브가 거꾸로 하고 하는 게 있고, 신산업은 주로 서비스업 또는 이런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융복합 이쪽에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이 두 가지로 꽉 막아놨어요. 하나는 1기술 1산업 시스템.
그러니까 뭐 이발하는 사람은 그 이용업은 이용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뭐 또 이런 뭐 이런 화장 매니큐 자격증 다 말가지고 이거 중세 시대 길드라고 있지, 길드. 자기 직업별로 싹 집단 만들어 놔가지고 딴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독점적 지대를 추구했던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중세형 전근대적 길드 시스템으로 세세 기술 단위로 산업을 나눠놓고 규제 시스템을 분장시켜놨어요. 그래서 융복합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시스템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하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산업은 법이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인지를 하지 못해요. 새로운 산업은 시장에서 누군가가 먼저 시도를 했을 것인데, 아마 어쩌면 뭐 심하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출시를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제품인지. 그런 법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져야지만 그게 출시가 돼야 될 테니까요. 이게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융복합 이런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현 시스템이 현재 규제 시스템이 가로막고 있고, 서비스 산업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6%예요. 전체 취업자 중에 상당히 많죠. 근데 그들이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서비스 산업 차지하는 비중이 56%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임금도 형편없죠.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죠. 이 부분을 좀 규제 시스템을 좀 혁신하고 하면은 새로운 아이들, 특히 청년 애들은 제조 분야에서는 일자리 잘 안 나오는 건지 사실이니까 그 부분 갈수록 수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간과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AI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 방법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국제 비교 우위 이론이 바뀝니다. 국제 무역 분업 구조가 바뀌어요. 선진국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서 휴대폰 생산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전 세계 팔지 않습니다. 이제는 숙련된 저임금 노동자가 있는 곳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돌렸는데, 이제 AI 혁명 시대가 완전히 되면은 AI가 그 공장을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인건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소비가 있는 곳, 미국의 애플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생산합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 방법은 참 많지가 않아요.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 최악의 스토리를 피하기,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AI에 좀 더 뭔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건 차후의 문제고, 서비스 산업은 일단 규제 시스템에 일기술 일사단으로 전근대적 길드화되어 있는 이 규제 시스템을 깨뜨려야 되고, 이 깨뜨리려면은 직업, 이기주의,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자격증 없으면 건축사를 운영할 수 없다. 대한민국처럼 번듯한 건축 설계 사무소가 지금 주식시장에 여기 상장된 것도 없고, 병원도 상장된 것도 없고, 법률 곳곳에 대표 기업들이 법률에 단단 상장된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지, 규제 때문에. 자본과 기술, 경영 노하우와 전문가 집단이 서로 손잡고 뭔가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융복합을 할 수 있는지를 다 없어버렸어요. 이 부분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전문가 집단하고 전쟁하고 싶어하는 정권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의약분은 하나만 해도 둘 다 이 문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와 서비스 산업의 질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문제이고, 이 규제도 규제가 이제 원인 금지하고 먼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것까지 두 가지 시스템 문제가 있지만, 규제 품질조차도 상당히 나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사고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기술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방화벽,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불이 났을 때 이제 좀 화재 전파되는 걸 좀 지연시키려고 방화벽을 설치하는데, 누가 그러는데 보니까 방화벽 보면 아주 규격이 우리 공무원들이 규격을 세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철판에
두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재질은 모아야 되고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규격에만 맞춰서 딱 설치해 놓으면 준공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큰 사고가 나죠. 공무원들이나 법이 예측하지 못한 그 사고 현장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몇 도의 온도에서 몇 분 이상 견뎌야 될 것을 이렇게 조건을 내걸거든요. 규제가. 그러면 이 기술자들이나 업자들이 가진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최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해가지고 그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공무원이 만든 규격만 채우면 돼요. 우리나라 금융부 보안 왜 뚫립니까? 공공기관에서 만든 거 저기 뭐 인증 그거만 하면 아무런 투자 안 하거든요. 자녀들 이걸 스스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규제나 정책들이 뭐 민간 부분에서 하려고 해도 이제 그런 공적 제도에 의해서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무엇을 민간 부분이 무엇을 질종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